네, 안녕하세요. 오종원 평가이사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내용은요, 의대 약대 입시 종합 부분인데, 초중생 학부모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의대 약대를 가는 방법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고교 선택은 어떻게 하고, 실제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어떠한 트랙을 가지고서 의대 약대를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의대학들을 가는 길은 다음까지 네 가지 트랙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고에 가서 최상위권 내신을 받아서 수시 학생부 전형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고에 갔는데 현실적으로 내신 따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내신에서 약간 이제 그 상위권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아서 정시 수능으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사고를 선택해서 이제 현재 2020학년도부터 교육부에서는 이제 자사고 폐지에 대한 얘기가 있긴 한데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자사고에 가서 상위권 내신을 받아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이제 수능에 고득점을 받아서 정시로도 가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좀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과학고 영재학교를 가서 이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이죠. 불이익을 받고 수시 포기해서 정시 수능으로 가는 방안, 아니면 이제 아예 현역 때는 가지 못하고요, 재수해서 정시로 가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일반고 자사고를 가서 의대학대를 가는 트랙이 가장 일반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예외적으로는 이제 과학고 영재학고에 가서 일단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감수한 상태에서 의대학대를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가? 사실 저희가 올해까지 확인한 바는요, 영재학교든 과학고를 가서 의대를 갈 수 있는 글은 실제 수시도 있었고 정시도 실제 존재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인가는 이제 영재학교 과학고 갔을 때 수시에서 학교에서 추천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에 대한 불이익을 준 상태에서 일단 의대학대를 가지 못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현재 2022학년도 영재학교 과학고 입시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특히나 이제 의학계를 갔을 때 어떤 제재 방안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영재학교인데요, 의학계열 대학 진학 희망 시 제재 방안이 구체적으로 네 가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진로 진학지도 미실시한다는 거, 이 미실시에는 이제 추천을 안 해준다는 것 포함되어 있겠죠. 다음에 이제 영재학교는 이제 학생부가 좀 특별한 학생부가 제공됩니다. 여러 가지 영재학교의 특성을 살린 학생부가 제공되는데, 이제 실제 의학계열 학생들이 진학한다고 하면 학생부 2를 제공해서, 특히 일반고 마찬가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학생부 2에서는 교과 성적이 뭐로 등급되고 1등급도 9등급으로 설정되어 있는 등급이 제공되고요. 창체 활동의 일부분이 또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실제 영재학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생부에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부 2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학생부 2를 가지고서 수시 진학했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죠. 세 번째, 학교시설 이용 제한인데요. 정규시간 이외에는 기숙사도 이용하는 데 제한이 되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도 없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네 번째는 교육비 및 장학금 환수인데요. 일종의 토해낸다고 하죠. 일단 그동안 받았던 장학금을 다시 환불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학고에서는요, 의학계열 진학 시 불이익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진학지도 미실시하는 방안, 그리고 졸업 시 각종 수상 및 장학금 수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그리고 재학증 받은 장학금, 이거 토해낸다고 할 수 있죠. 그걸 해소하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2022학년부터 영재학교 과학고를 진학한 학생들은 수시에서의 그 의학계열 진학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정시는 어차피 그 수능이니까 뭐 학교 추천을 안 한다고 해서 진학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는 점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학 수의대 포함해서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강화했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전체적인 이제 의학계열 또는 약대 수의대 포함한 전체적인 이제 모집병원은 거의 정원회까지 포함한 7,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지역 인재를 선발한 비율은 의대의 경우 지방 26개교 758명, 치의대 경우에 지방 7개교 134명, 한의대 경우에 그죠? 10개교. 여기는 뭐 구체적으로 서울대 건대만 빠지겠죠? 10개교 기준에 134명. 약대는 19개교 기준에 296명. 수의대는 8개교 기준에 89명. 제가 아까 수의대 설명드렸네요. 한의대는 이제 그렇죠? 서울대와 가천대가 빠진 상태에 이제 지방 한의대가 포함될 것이고, 수의대 경우에는 그죠? 서울대 건대가 빠진 상태에 지방 거점 국대에 수의대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역 인재로 선발되는 비율은 정원 내 기준에서 1,411명, 그러니까 전체 모집 단위 기준에서는 21% 해당되고요. 이렇게 이제 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지역인재에 대한 그 할당 비율은요, 현재 기준입니다. 비수도권 경우에는 30% 이상, 특히나 이제 강원하고 제주는 15% 이상을 선발을 거의 이제 강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요, 2023학년 대입부터는 바뀐 것이 있는데요. 잘 설명 집중해야겠죠.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지역인재 육성법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비수도권은 40% 이상, 단지 강원 및 제주는 20% 이상을 선발하게 돼 있고요. 또 지역인재 대상에 대한 선발은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지역에 있는 소재 고등학교만 나오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중학교 포함한 고등학교, 중고교 6년 이상으로 내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지역인재 대상이 바뀐다는 점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저희가 40% 이상이라는 것은 법으로 강제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대학에서는 그 최소 기준을 선정하는가 아니면 그보다 많이 선발하는가를 봤을 때는 대체 지금까지의 선발 비율을 보면요, 많은 대학들은 전체 자기의 TO 중에서 50% 이상을 선발하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40% 이상이라는 강제 비율이 정해지게 되면 현재 지역인재에서 선발하는 비율보다 약 10% 이상 더 올라갈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이제 지역인재 비율이 확장되는, 강화되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가? 의대학대, 수의대 포함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가 가장 관심일 텐데요. 당연히 수도권 소재 학생들 경우에서는 1차적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은 당연히 의치한 수의대 포함해서 지역 이제 할당 비율에 해당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그쪽 대학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력에 따라서 또는 학업 역량에 따라서 지방 소재 대학을 간다고 하면 지역 인재를 피해서 일반 전형 기준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시든지 아니면 학생부 교과 또는 이제 수능 정시로 가서는 일반 전형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아직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그 수도권 소재 그 중고교 학생들이 현실적 의학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수시에서는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부에서 최상위 내신을 또 상위권 내신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특히나 이제 또 정시에서는 수능이 중요하니까 정시 수능에 대한 병행도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수도권 소재대학 경우에서는 수시 선발에서도 대체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내신과 또는 수능에 대한 병행은 아마 현실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수도권 학생들 경우에서는요, 지역인재 전형을 당연히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거의 현재 우리나라 전체 그 100%의 그 중고교 학생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절반이 다 수도권에 소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지역인재 전형을 최대한 활용해서 의대가 되든 치대가 되든 한의대가 되든 약대 수의대가 되든 그쪽 전형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문직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그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서도 당연히 최상위권 내신을 간다든지 수능에 상당한 정도의 고득점을 받은 학생들은 수도권 소재 대학까지 목표해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시 경우에서 또 정시 경우에서의 준비 방법인데요. 비수도권 소재 학생들 경우에서는 현실적으로 그 수도권 소재 대학에 비해서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은 수시 선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니까 우리가 의학 계열을 지원하는 지망하는 차원에서도 당연히 내신 중심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는 이제 정시 수능까지 병행하는데 정시 수능 정도의 실력은 아닐지라도 보통 이제 의학 계열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 기준이 보통 1등급 2개 정도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최소한 맞출 수 있는 정도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해드리면 수도권 소재 학생들은 당연히 지역인재 전형이 확대하는 것 때문에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죠. 다만 그 불이익이 없는 쪽은 이제 수도권 소재 대학들이니까 그쪽을 목표해서 1차적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실력이 이제 미흡했을 때 지방 소재 대학을 일반 전형 기준으로 준비하시라 말씀드리고, 그리고 수도권 소재 대학들은 여전히 정시 반영 비율도 상대적으로 큰 만큼 수시에 대한 학생부와 정시에 대한 수능이 같이 병행되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비수도권 학생들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강화되는 측면이 내가 이제 의학 계열 쪽에 전문직을 선언할 수 있는 또 갈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지름길이다 보니까 수시 내신을 최대한 잘 준비해서 일단 그 수시에서 먼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래도 안 됐을 때는 그보다 조금 부족한 이제 정시 성적이라 한다 하더라도 정시의 마지막 이제 목표를 두는 상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준비해 두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에 대한 종합전형에 대한 평가 기준인데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또 설명도 많았겠지만 요즘에 가장 중요해진 것은 4번, 7번, 또 8번, 10번들 가운데 8번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여기에 대한 기록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 행동특수 및 종합의견 등이 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이렇게 전형하는 대학,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 경우에서 수시에서 교세특과 행특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의대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초중 때 여러 가지의 그 학업 실력을 쌓아가죠. 제가 대표적으로 화면에 이제 서울대 의대 MMI 면접에 대해가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초중 학생들이 어떻게 의대학대를 지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가에 대한 방안을 또 한두 가지 또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초등학교 때 이제 여러 가지 영재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제 그 수학, 과학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이건 역시 필요합니다. 특히나 중학교에 가서도 고등학교에 가서도 수학, 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실력을 많이 중시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관련된 뭐 인강이든 학원이든 교육이든 영재 교육이든 이것은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학습의 흐름으로 봐서는 너무 수학, 과학만 집중하다 보면 고등학교에 가서는 또 수능을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이제 내신이라는 것이 또 영어도 포함되어 있고 국어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특히나 의학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수학, 과학만 파서는 약간의 곤란한 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실제로 고등학교 진학해서 또 수능을 준비할 때 그걸 많이 겪는데요. 기왕이면 이제 우리가 초등이든 중등이든 간에 수학, 과학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특히나 의학계열을 지망하는 수험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거기 한 20에서 30% 정도의 준비에서는 영어라든지 과학에 대한 영어나 국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초중생들이 이제 의학계를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할 때는 1차적으로 수학하고 과학에 대한 준비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요. 조금 더 여지를 둬서 우리가 국어라든지 영어에 대한 준비도 고등학교 특히 수능 가서는 그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해지니까 그에 대한 시간과 학습에 대한 할애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의대가 이제 수시에서 흔히 MMI라고 해서 다중인성 면접을 보잖아요. 이 부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뭐 중장기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 이제 서울대 의대에 나온 MMI 면접 예를 보면요. 이런 제시문이 나왔습니다.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오전 11시입니다. 부부와 두 자녀는 특별한 약속이 없어서 주말 내내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1시간 거리에 있는 땡땡 물고기 축제 많이 알고 있죠. 땡땡 물고기 축제에 가보자고 제안합니다. 이때 이제 아내가 얘기하죠. 추운 날씨에 나가는 것이 귀찮지만 그냥 찬성합니다. 이 그냥 찬성합니다에 대한 우리가 이제 핵심 포인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큰 아이는 낚시를 싫어한대요. 근데 유별나게 군다고 잔소리 들을까봐 이런 얘기 많죠. 그래서 가겠다고 합니다. 둘째 아이는 엄마 아빠가 간다고 하고 또 큰애가 간다고 하니까 나머지 가족이 모두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함께 집을 나섭니다. 자, 이러한 상태의 상황 제시예요. 자, 우리가 이제 왜 의대에서는 이런 MMI 면접을 볼까? 의사가 갖는 여러 가지의 그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변수가 많습니다. 환자의 상태, 또 여러 가지의 또 지식의 상태, 인성의 상태, 이런 여러 가지의 경우를 겪는데 그에 대한 대처 능력을 또 많이 요구를 받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 1. 가족 구성원들 각각의 생각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제시하라. 아빠가 일단 가자고 했을 때 어떤 전체적인 동의를 안 받고 갔을 때 사항들. 이제 우리 아내분은 이제 귀찮는데 그냥 찬성한다? 몇 가지 조금 더 상황 체크를 해야 되는데 찬성한 부분들. 큰아이는 유별나게 찬성될까봐 요게 또 신경이 있어서 간다고 했죠. 둘째는 모두 간다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자, 여기에 각각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해결 방안이 있겠죠. 그죠? 이거를 한번 수험생한테 물어봤고요. 질문 두 번째. 사실 아빠는 산천어 축제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을 위해 가자고 했던 것이다. 뭐 그럴 수 있죠. 아빠들이 또 뭐 가족에 대해서 거의 충성한다고 해서. 자, 돌아오는 게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서로 다 동의해서 간다고 했으면 다 기분 좋았겠지만 이때 본인이 첫째라고 한다면 큰아이는 낚시를 하지만 유별나게 한다고 가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답할지 얘기하다. 그럼 뭐 정답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상황적인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보여주면서 의사분들이 상황 시기시각하고 걷는 그 여러 가지 병원에 대한 대처 상황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감각들을 길러야 한다고 보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제 이게 작년도 나온 문제인데 작년도엔 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면접을 깊게 볼 수가 없어서 요 한 문항 가지고서 이제 전체적인 말을 물어봤습니다.
학급 학생 15명에게 친한 순서대로 5명이 이내 친구를 적도록 한 후 이를 바탕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한 반 학생이 15명이니까 A, B, C, D부터 시작해서 쭉 나왔죠. 그죠? 이를 바탕으로 그린 그림인데 이 선이 굵을수록 친한 관계예요. 선이 떨어졌으면 잘 모르든지 서로 이게 그렇죠? 잘 거리감 있는 상태이고 실선은 좀 약한 곳이고 굵은 선은 이제 상황에 밀접한 거죠. 자, 여기서 어떤 걸 물어봤냐면요. 내가 어디에 포지션이 되어 있는지를 또 물어봤습니다. O에 해당되는 학생인지 N에 해당되는 학생인지 아니면 홀로이 외롭게 공부하는 D라는 학생인지 이걸 정하고 나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이런 식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건 뭐 사실 꼭 면접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에 대한 상황을 겪을 때 이런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어떤 식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가 가장 중요한 거에 대한 그런 해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 초중생 학부모 여러분, 일단 의대학 때 누구나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기본 학업 역량을 잘 기르어야겠죠? 그 부분들이 초중생 때는 수학과학인데 제가 경험치를 보니까 여전히 한 20에서 30%의 시간 비중을 내서 국어하고 영어를 같이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교 선택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일반고 자사고를 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겠지만 과학고를 갔을 때도 여전히 불이익을 감수하고 갈 수는 있다. 라고 생각해 두시고요. 여러 가지 좋은 선택을 가지고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